안녕하세요. 써나스타 로로쌤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입니다. 자, 목요일날 추수감사절 휴일, 그리고 금요일은 이제 오전장만 열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새벽 3시에 마감을 합니다. 보통 6시에 마감을 해야 되는데, 서머타임 아니면은 지금 6시에 마감을 하는데, 이제 새벽 3시에 장 종료를 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희 뭐 주말 시황은 이제 회원분들께도 올려드렸는데, 이 미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오는데, 이 오후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하락 후에 회복되는 시간이 조금 짧다. 그래서 회복되기가 좀 쉽지는 않다. 대신 우리나라는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블랙 먼데이 같은 상황은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2.5%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뭐 장중엔 거의 뭐 3% 가까이 내려갔는데, 34,800 건드리는 정도 수준이 나왔고, 그래서 뭐 꼬리가 좀 약합니다. 오후장 시간이 3시간이 더 있었다면 한 35,000 정도는 회복 시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는 오늘 장중에 일단은 나오겠죠. 35,000 회복 정도는 뭐 보이는데, 안착되는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회복이 되는지는 뭐 장중 동향을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주말을 앞두고 좀 과하게 뭐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등 정도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내일 해서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볼 수 있는데, 자,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누 바이러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한 명칭은 이제 오미크론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델타 이후에 델타보다 더 강한 이제 전염성을 갖고 있다. 확산율이 이제 기존 바이러스 대비해서 5배에서 6배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예상하기를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럽부터 시작해서 지금 북미에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점점 뭐 기존에는 확진자는 크게 많이 발견되진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슬슬 이제 늘어나는 거죠. 해서 이게 좀 방어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대신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그 기존에도 전염률이 높으면 치사율은 어떻게 됐다? 전염이 잘 되고 빨리 확산될수록 치사율은 떨어진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봤더니 WHO에서도 증상이 다른 변이랑 뭐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다. 정확한 파악은 수주일의 시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뭐 감염자들 보니까 증상이 조금 약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산이 뭐 빠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치사율이라도 좀 낮아야겠죠. 우리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확산율이 낮은 전염이 잘 안 되는 뭐 에이즈라던가 아니면 메르스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죠. 에이즈 같은 경우 뭐 걸리면은 우리가 뭐 공포감을 느낄 정도고, 메르스 같은 경우도 3명 중 1명이 사망을 했었죠. 34%의 이제 치사율이었기 때문에 전염은 잘 안 됐죠. 대신 이제 치사율이 높았다. 반대로 확산율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치사율은 더 내려가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동안 상황을 잘 지켜보면은, 자, 코로나가 확산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도시를 봉쇄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도시를 봉쇄한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지원금. 지원금을, 경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주가가 밀리겠죠. 도시 봉쇄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밀리면은 지원금으로 해서 살려놓습니다. 시장을.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가 조금 완화돼요. 확진자가 좀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시 봉쇄 같은 경우는 이제 풀어줄 거고, 그러면은 이제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뭐 기존에도 우리 위드 코로나 하다가 이것도 중단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지원금 풀어놨던 게 있으니까 이게 뭘로 작용을 해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올라간다. 이 개념이 계속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증시에서 가장 문제가 된 건 뭐였느냐? 상승 후에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계속 얘기 나온 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된다라는 거는 다들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뭐 미국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조기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이것까지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오미크론 때문에 주말에 뭐 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포감으로 밀리긴 했지만
자,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은 자,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뭐 재정 지출을 계속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제 오히려 테이퍼링을 하고 뭐 금리 인상을 추후에 준비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 인상을 1%까지는 했고요. 그래서 금리를 복귀하고 하는 이런 단계인데 여기서 돈만 계속 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어떻게 된다? 완화된다. 최근에 미국에서 전략적 비축유까지도 풀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방국에도 풀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유가를 안정시키고 이런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였는데 어떻게 됐다? 13%나 하락을 했다.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70달러를 이탈했는데, 그러면은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뭐 도시 봉쇄가 나온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고 유럽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뭐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더 제한을 두기 시작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포감을 주말에 잘 희석을 시키고 지금 뭔 얘기 뭐 어떻게 되느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유가 같은 경우는 70달러 위는 올라옵니다. 지금도 70달러 위쪽엔 있어요. 현재 실시간으로는. 그래서 뭐 71달러 요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80달러를 넘어서 이제 100달러를 향해 가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럼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정화시키면서 너무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한 방에 해소시켜 버렸죠. 유가를 7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래서 70달러 요 정도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뭐 계속 악재만 보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등의 실마리를 삼을 수 있다 정도,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악재만 있느냐? 아니다. 호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가 됐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말에 오펙 플러스에서 나온 얘기가 전략적 비축 풀었는데 유가 이렇게 급락했죠. 이러면은 뭐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증산 내용을 되돌리면서 증산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 유가 관련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조금 뭐 참고해서 좀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뭐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보기는 어렵겠지만 80달러를 넘어가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0달러 구간 정도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인정은 하는데 80달러를 다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우려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기준은 80달러 쪽을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제한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뭐 2900 뭐 장중에는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저점 매수세가 나오면서 제한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사지는 않아요. 주식을 사지는 않고 있고 대신 선물 옵션 쪽에서 꽤나 이제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선물 동향에서 5천 계약 이상 매수를 했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장 마감 이후에 외국인들이 좀 이제 기관들이 좀 털면서 외국인들 요 부분이 조금 이제 그 매수 우위로 조금 잡히긴 했는데,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더 이상 하방향을 안 들고 가려고 하죠. 이게 원래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장중에는 이제 60억 이상 이제 매도했다가 한 50억 정도로 50억대로 거의 60억 가까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거를 기관에서 이제 마무리에 또 이제 크게 정리를 하면서 하락 포지션을 안 들고 가겠다라고 기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추가적 여기 2900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락 포지션을 다 청산한다라고 보면은 이 아래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물 동향 같은 경우도 계속 말씀드린 게 3000포인트 아래서는 매수, 그러니까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다가 3000포인트 위쪽 넘어가면 이 구간에서는 3000 위쪽에서는 좀 청산을 하면서 수익 실현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다시 외국인들이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5천 계약을 매수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하락 포지션은 안 들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외국인은 이 아래쪽에서든 상승 포지션은 살짝 구축을 하고 있다. 이게 흐름이 바뀌어서 더 좋아지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약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아지려면 3천이 넘어가고 3050 구간 갈 때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청산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를 하면 더 좋고, 선물을 청산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풋옵션을 늘리지 않아야 된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이제 코스피 쪽을 보기에는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뭐다? 아직도 약세 구간이다. 그리고 하락은 제한적이고 하락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회복되면서 위쪽 방향을 보려고는 한다. 라는 정도.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이제 인식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은 제한적이다. 지금은 이제 뭐 반등이 나오는 게 더 유리한 구간이다라는 거.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그렇게 잡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강세로 넘어가진 않는다. 여전히 약세 구간이다. 중립 구간까지도 안 올린다라는 거. 그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3050포인트는 회복시켜줘야 중립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050 회복되기 전까지는 코스피는 여전히 약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2,400억이나 받아줬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사서 끌어올렸다 그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받아준 거예요.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작하고 나서 오전장부터 막 1조 원을 던졌는데 코스피 코스닥에서 1조 원을 던졌는데 이제 이 구간에서 던진 것들을 매물을 외국인들이 받아준 거다. 2,400억대를 받아준 거다 보시면 되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매수를 해도 금융투자 쪽이 많기 때문에 이건 프로그램 매물도 많고 금융투자는 이제 올라오게 되면 좀 장기적으로 좀 정리하는 물량이 많아서 크게 별로 좋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투신권에서 일부 들어온 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안 들어온 건 아쉽죠 여전히. 연기금은 계속 뭐 우리나라 주식을 팔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투신에서 좀 들어온 거 요 정도는 좀 그나마 좀 다행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이 좋아요. 코스닥이 외국인이 많이 받아줬고 그리고 투신권에서도 500억 정도 받아주고 연기금에서도 뭐 조금이지만 140억 정도는 받았다라는 거.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메이저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코스닥은 밀려도 어디에요? 중립 구간 하단 정도에서 반발 매수 나오는 정도는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와도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다시 상단 돌파해서 1020포인트 넘어가게 되면 또 다시 강세 구간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아직 약하고 코스닥은 트레이딩을 한다면 코스닥을 트레이딩한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이제 뭐 추후에 나오는 동향을 조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과도한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그래도 기존에 인플레이션 우려감 나오던 부분은 일부는 조금 해소하고 가는 그러니까 뭐 좋은 점 호재성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또 악재성 이슈도 있는 거고 양쪽이 공존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그 주말 앞두고는 오미크론에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공포감은 좀 가졌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보다. 이게 치명률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확산은 좀 되더라도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겠구나. 그리고 백신 돌파 감염 가능성이 좀 더 높으니까 기존 백신의 무용론에 대해서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IT 투톱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나아지고 하이닉스는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뭐 72,000원대 이 구간에서 이제 그 지지를 받으면서 그래도 오늘 최소한의 반등 정도는 만들었네요. 그래서 시장이 뭐 급락하는 것을 방어해주는 역할 정도는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하이닉스가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좋아질 것이다. 삼성전자는 느리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닉스는 또다시 한번 11만 5천 원 요 구간을 이제 터치하고 저점 매수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으로 이제 11만 5천 원을 유지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뭐 하이닉스는 지금 추세를 가파르게 예쁘게 잘 만들었고 삼성전자는 추세를 조금 이제 하이닉스만큼 좋은 추세는 아니다라는 거. 하이닉스가 좀 더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만 5천 원 구간만 잘 제압해 준다라고 하면은 중장기 평선을 다 올라타면서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13만 원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요 11만 5천 원에서 13만 원 사이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은 만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하이닉스가 더 강할 거다. 반등은 하이닉스를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디램 업황에 대한 이 공매도 리포트 나왔던 이 공매도 리포트도 어떻게 했어요? 최근에 이 공매도 리포트를 주도했던 모건 스탠리를 위시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틀렸나 보다. 디램 업황 그렇게 나쁘지 않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네가 얘기했던 게 맞네라고 의견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램 업황 그동안 이제 괜히 장비주들이랑 소재주들은 괜히 밀린 영향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급적인 영향이나 공매도 리포트에 의해서 괜히 밀린 영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DDR5나 이제 그 EUV 쪽으로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D램 쪽도 전체적으로 장비 소재 다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크게 바뀐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는 이 부분이 조금 흐름이 바뀌었다. 5G 같은 경우도 통신 3사가 자, SK텔레콤이 오늘 뭐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됐는데, 통신 3사가 실적이 어때요?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기지국 거의 설치 안 했어요. 45,000개 설치하기로 돼 있었는데 뭐 125개였나요? 상반기에 설치한 게. 이거 뭐 거의 대국민 사기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이렇게 좋으면 얘기 나오는 건 뭡니까? 주주분들한테 환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배당, 고배당 얘기 나올 거고, 그리고 성과급 얘기 나오겠죠. 우리 이만큼 잘했는데 성과급 달라, 이 얘기 나오겠죠. 그런데 국민들 상대로 5G 요금제랑 등등 해서 국민들 상대로 돈을 벌어놓고 기지국 45,000개를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100몇 개 설치해 놨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욕을 해요, 안 해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니까 5G 요금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억울하실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요.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통신사들도 눈치는 봐야 되기 때문에 성과급 장치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이제 4월 되면은 이제 이행 점검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올해 12월까지 해서 기지국을 설치는 아직 안 했어도 설치 시작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G 관련주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다. 다시 뭐 최근에 좀 살아나다가 한번 이렇게 밀린 것 같지만, 잘 보시면 다들 지지선에서 반등 정도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G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올해 시장을 좀 많이 크게 눌렀던, 그리고 과도하게 좀 밀렸던 종목들이 이제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에서는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1월 정도까지 해가지고는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 추세적으로 해서 한 번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해서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최악의 시기도 조금 지나고 있다라는 거. 코스피는 안 좋지만 반도체 업황이나 이런 업종별로는 조금 바뀌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체크는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SK텔레콤이랑 SK스퀘어가 이제 분할 상장했는데, 이제 스퀘어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날짜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상장 첫날 이제 뭐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진단 키트 쪽으로 해서 이제 얘기 나온 게, 지금 PCR 검사가 된다 안 된다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체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단은 확인할 수 있다. 확진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얘기 나와서 논란된 게 뭐냐면은, 어떤 변이인지 델타인지 오미크론인지 뭐 베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이인지에 대해서는 3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 키트가 뭐 오미크론을 이제 뭐 체크할 수 없다, 진단할 수 없다라는 거는 이제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팩트를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시젠 같은 경우 저희가 이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젠이 그동안 굉장히 수급적으로 또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가 한 차례 수급이 들어왔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금요일하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8만원 저항까지 올라왔습니다. 목표치가 8만원이었는데 8만원까지는 두들겨주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더 확산이 되고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8만원을 돌파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8만원 구간에서는 뭐 한번 좀 줄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시젠하고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이제 휴마시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휴마시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갭상승 돌파 후에 19,500원 요 구간까지 살짝 밀렸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19,500원을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23,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반등 정도는 만들 수 있고, 추가적인 반등 만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19,5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19,500원 돌파할 때까지는 쉬어야 된다. 16,0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제는 이제 저항을 맞고 이제 음봉으로 밀렸고, 휴마시스는 음봉으로 밀렸지만 저항 구간에 걸쳐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여기를 이탈하면은 전체적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들 조금 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랩지노믹스라던가 뭐 소마젠, 뭐 진매트리스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뭐 움직인 섹터라고 하면 그냥 진단키트 섹터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 보시고, 자, 머크사 경구용 치료제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FDA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머크사의 경부용 치료제 같은 경우는 치료 효과가 기존에 50% 정도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거 3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치료 이제율을 이제 조정했습니다. 30%로.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뭐 여행, 숙박, 항공주 비롯한 컨택주들은 뭐 당연히 좀 쉬어가는 구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슈 중 하나가 자,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비롯한 이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게 그 변종 바이러스에 좀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미국의 이제 뭐 한 교수가 주장하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이건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아예 그뭐 수급 자체가 없었는데 25,000원 뭐 회복 시도도 좀 어렵고 그랬었는데 그나마 뭐 보유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나 뭐 이수앱 지수 뭐 이런 종목들이 뭐 대표적인 휴온스 글로벌, 뭐 이트론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휴온스 글로벌이죠. 휴온스 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조금 움직임이 나왔다. 수급이 오늘 좀 들어왔기 때문에 윗꼬리 달고 밀리게 됐지만 만약에 한 차례 더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할 수 있는 구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나 뭐 관련 쪽으로는 뭐 순환매가 좀 나와 일부만 순환매가 나왔는데 유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회사 이제 흡수합병 하면서 이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 뭐 급등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아직 좀 건재하면서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부근에서 이 사이에서 박스 컨거리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4만 원대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뭐 NHN 벅스라던가 아니면 넵툰 같은 경우가 움직였다. 그 외에 뭐 네오지나 플레이드 핑거 뭐 이런 쪽이 살짝 같이 움직였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1조 5천억 되는 규모의 뭐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죠. 그러면서 친환경 투자, 뭐 원전 소형 원전 모듈이랑 뭐 풍력이랑 뭐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친환경 투자에 올인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이석 때문에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은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자를 할 때 미래를 준비하면서 공장 증설부터 시작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R&D 비용이나 이쪽이면 괜찮은데 예, 이 뭐 직원들 급여를 못 줘서 뭐 증자를 한다거나 그러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그 어려움을 겪겠지만 이 주가 이석에 대한 얘기는 나오겠지만 이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간을 조금 두고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개파락이 나온 다음에 양봉으로 이렇게 길게 장대양봉으로 마감한 이런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수급이 조금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적에도 위성통신 안테나 수요가 뭐 폭증하면서 원해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인텔리안테크가 수혜 받을 거다라고 뭐 리포트가 나왔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들 이렇게 오늘 개파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이 마이너스 구간을 거의 회복하거나 아니면 플러스 전환을 노린다거나 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윗꼬리는 달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 살짝 눌렀기 때문에 지수를. 자,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조금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제가 굉장히 큰 힌트를 하나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래를 좀 준비하면서 뭐 종목들이 뭐 이번 주 중반 정도 뭐 내일부터 해서 중반 정도 되면은 반등이 좀 나올 텐데 그 구간에서 한 종목 두 종목 이제 좀 줄이면서 이제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종목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교체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잘 찾아서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혼자 찾아서 하기 어렵다, 혼자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쪽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은 조금 시황 쪽을 좀 자세히 올려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뭐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이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세요.